되겠습니다. 손해배상 책임과 보정 설정 시험에 두 문제 출제됩니다.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중개행위와 관련해서만 손해배상합니다. 이때 중개행위인지는 주관적으로 판단한다. X,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중개행위인지 여부. 그래서 직원이 퇴근하고 나이트클럽에서 부킹하다 싸움한 경우는 중개행위 아니니까 사장이 책임질 필요 없죠. 근데 직원이 계약금 받은 거 떼먹고 도망가면 사장이 떼먹고 가라고 시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건 중개행위이기 때문에 사장의 행위로 본다. 그래서 책임이 있다. 판례가. 그래서 중개행위와 관련된 손해만 배상하고요. 고의 또는 과실입니다. 다른 보험의 경우에는 고의로 사고 낸 거는 자동차 보험도 고의로 사고 내면 보험금 안 줍니다. 화재보험도 일부러 불내면 보험금 안 줍니다. 생명보험 들어놓고 자살하면 보험금 안 줍니다. 2년 안에 자살하면. 근데 우리는 일부러 손해 입혀도 배상해 줍니다. 그래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죠. 정신적 손해 위자료는 배상하지 않고 시험에 비재산상 손해도 배상해야 된다. X. 재산상 손해만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상은, 민법상은 비재산상 손해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죠. 민법상은. 지금 공인중개사법상은 재산상 손해만. 또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 제공한 경우도 손해배상해야 되고요. 그 손해라는 말은 손해 입힌 전액을 다 배상해야 됩니다. 보험을 2억 가입했는데 3억 손해 입혔으면 보험회사에서 1억 배상하고 나머지 1억은 개인 돈으로 배상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손해 입힌 전액을 다 배상해야 됩니다. 지금 글로 적어놓은 걸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거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한 거고요. 자, 보정 설정 시기 요거는 암기 프린터 56번에 있습니다. 56번. 보정 설정 시기가 처음에 개업할 때는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이고요.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은 미리 보정 설정해야 되고, 보정의 변경은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가능하고요. 보정이 만료되었을 때는 만료일까지 다시 가입해야 되고요. 손해배상 해주고 나면 15일 이내에 재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이 설명은 보정 설정에 대해서 설명은 중개 완성 시에 쌍방에게 설명합니다.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은 취득 의뢰인 1방에게만 설명하면 되죠. 그리고 중개 완성 전에 확인 설명해야 됩니다.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은. 근데 보정 설정한 거는 계약 성립되고 나면 설명하면 된다고요. 손님 들어오자마자 제가 재산상 손해 입히면 2억까지는 서울보정보험에서 배상됩니다. 이런 말 하면 손님이 지금 뭐 사기 치려고 생각하나 뭔 소리 하는데 이런 말 한다고요. 계약 성립되고 나서 설명하면 된다고요. 그러나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은 미리 해야 되잖아요. 중개 완성 전에. 이게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강조하는 거예요. 설정 시기. 자, 그 다음에 공탁금은 3년간 사망을 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도 회수할 수 없다. 자, 보정 설정 금액 법인은 4억, 개인 2억, 분사무소 2억, 특수법인 2천만 원 이상입니다. 자, 손해배상 절차인데요. 손해가 발생하면 그 합의서 등을 확보해야 됩니다. 대체적으로 판결문이 되겠죠. 그러면 보정기관에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하면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주고, 지급하고 나면 개업공개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고, 그러면 개업공개사는 15일 이내 재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손해배상하고 나면 15일 안에 해야 되는데 구상권 행사 안 당하면, 안 토해내면 보험회사에서 인수를 거절합니다. 즉 공제가입 안 됩니다. 공제가입 안 되는데 서울보증보험의 경우에는 아예 한 번만 사고 나면 다음은 절대 가입 안 됩니다. 구상권 행사 당해도 가입 안 됩니다. 근데 협회의 경우에는 구상권 행사 당하면 다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구상권 행사 안 당하고 도망가면, 안 토해내면 다시 가입 못해요. 저도 전화로 자꾸 암보험 들으라고 하길래 저 안 걸렸는데요 이러니까 그 다음부터 전화 안 오더라고요. 안 걸린 사람은 암보험 못 들죠. (90페이지) 51번입니다. (90페이지) 51번. 틀린 것은 했는데 1번이네. 1번. 개업공개사 등이 아닌 제3자, 쉽게 말하면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로
사고가 난 경우는 보험금 주냐 안 주냐 이걸 묻는 거예요. 보험 가입이 안 되잖아요. 무등록 중개업자는 보증 가입이 안 돼 있으니까 공탁금이나 공제금 이런 거 받을 수 없다고요. 무등록 중개업자는 가입 자체가 안 돼요. 공인중개사법상 책임이라는 말은 보험금을 말하는 거예요. 민법상 책임은 물을 수 있겠죠. 무등록 중개업자라도. 민사상 책임은 그 손해 입힌 사람을 대상으로 보험금은 못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제3자가 이게는 개업공개사도 아니고 소속공개사도 아니고 보조원도 아니고 그러면 무등록 중개업자잖아요. 무자격자. 무등록 중개업자를 통해서 거래한 경우는 보험금을 못 받는다 이 뜻이라고요. 2번은 판례입니다. 계약금, 중도금 떼먹고 가는 것도 객관적으로 그건 중개행위라고 본다 했잖아요. 아까 판례가 중개행위로 보기 때문에 계약금 떼먹고 가면 책임져야 된다. 직원이 떼먹고 가도 사장이 책임져야 된다. 사장이 떼먹었으면 당연히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에 보정 설정한다 했습니다. 아까 암기 프린트 56번에 1번.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다른 사람은 중개행위 장소 제공해도 손해배상 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5번 공탁금은 3년간 회수할 수 없다 했죠. 암기 프린트 46번에 11번, 12번에 있습니다. 찾아보자고요. 46번에 11번, 12번. 12번은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된 공탁이잖아요.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즉 1번은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로 사고가 나도 그건 보험금 못 받는다. 왜냐하면 보험 가입 자체가 안 되니까 못하니까. 무등록 중개업자는 등록한 후 업무 개시 전에 보정 설정한다고 했잖아요. 등록이 안 돼 있는 사람은 가입 자체가 안 돼요. 무등록 중개업자. 왜 그렇게 써요? 무등록 중개업자 보험 가입되면 손님 오면 나 비록 무자격자라도 지금 보험회사에서 다 물어주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설명해버리면 손님들이 불책의 피해를 입을 수 있겠죠. 그래서 아예 가입 자체가 안 돼요. 무등록 중개업자는. (91페이지) 53번.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은 지역농협 2천만 원 맞죠? 특수법인 2천만 원. 그 다음에 장소 제공한 경우 책임이 없다. X죠? 장소 제공해도 책임이 있다. 개공의 고의가실이 있거나 소공의 직원들 고용인의 고의가실이 있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 제공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하고 나면 10일이 아니고 15일. 암기 프린트 49번에 1번에 있습니다. 49번에 1번.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이 정답입니다. 자, 다음은 56번입니다. 56번 92페이지 56번. 우리 책이 잘못됐죠? 지금 잘못돼 있어요? 아니면 칠판에 있는 것처럼 돼 있어요? 책이? 고치세요. 이렇게 2배로 올랐잖아요. 2배로. 이게 2023년 1월 1일부로 2배로 올랐죠. 2023년 1월 1일부로. 지금 2024년이죠. 암기 프린트 52번에 있나요? 암기 프린트 52번에 맨 밑에 그 보정 설정 금액 나와 있죠. 예, 그래서 주된 사무소 A 4억, B, C, D 분사무소 각각 2억이니까 8억. 12억이 답이죠. 4번이 정답입니다. 4번. 책을 고치시고요. 2배로 올랐잖아요. 2023년 1월 1일부로. 이게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 그래서 기출문제니까 이런 식으로 분사무소, 법인의 경우 분사무소까지 다 합해서 금액을 계산해야 됩니다. 기출문제입니다. 자, 다음은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보장제도인데 아까 93페이지 우리 문제풀이 책 93페이지 이거 지금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한번 봅시다. 그 대표 유형에 보면 금지행위 가운데 질서 교란행위 금지행위
행위 가운데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말이 이상한데 지금 이게 금지 행위하고 같이 돼 있구나. 93이 아니고 98? 98? 그런데 98페이지 73번 74번 두 문제 봤는데 아까 못 찾았는데 여기 있네. 77, 73, 74, 98페이지에 있죠. 두 문제 있었다고 했죠. 자,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되는 것은 했는데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기업의 개업공개사 등의 중개사물에 대한 정당한 시공시입니다. 시공시 암기 프린트 11번에 금지행위 중에서 맨 마지막에 있는 시공시 요 세 개가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라고요. 매무수거 관직상투 시공시 맨 뒤에 세 개 시공시 암기 프린트 11번 매무수거 관직상투 시공시 요 세 개가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입니다. 금지행위 중에서는. 그래서 기억이 어디에 해당되냐면 이게 맨 마지막 시에 해당돼.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예요. 이게 우리 집도 15억으로 올려달라. 옆에는 10억인데 왜 우리 아파트 옆에는 15억인데 왜 우리 아파트는 10억이냐. 우리도 10억으로 안 올리면 너그 중개업소는 이용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니어는 부동산 중개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할 수 없는 중개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요건 500만 원 이하가 대려예요. 이긴 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에 한데 보니까 이 사례 니언에 대한 사례가 뭐냐면 매물 광고 올라와 있는데 보니까 지번이 몇 번지 돼 있는데 그 지번에 가보니까 건물도 없는데 무슨 거기에 있는 건물 이렇게 돼. 건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건물 이렇게 적어놓으면 그게 허위매물 없는 걸 올린 거잖아요. 뭐 전원주택 해가지고 올리라는데 가보니까 그 지번에 전원주택이 없어요. 그럼 없는 걸 올린 거잖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그냥 아무거나 접수도 안 받, 손님한테 의뢰도 안 받고 물건 많은 것처럼 하려고 그냥 막 옛날에 제가 충격받은 거는 그 생활정보지에 보니까 매물을 100개 올려놨더라고. 1번부터 100번. 공장, 오피스텔, 오만 거 다 적어놨어요. 그냥 없는 물건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원한다 하면 그때부터 찾는 거예요. 다 전국에 다 찾으면, 중개업소 찾으면 연락하면 다 있잖아요. 촌집, 전원주택, 무슨 공장, 막 오만 개 다 적어놨어. 오피스텔, 아파트, 빌라, 연립, 다세대, 다가구 막 이런 거 원룸주택 막 아무거나 적어놨어요. 그냥 그래놓고 손님이 원하면 어디에 있는 거 뭐라는데 물어보고 지금 확인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고요. 왜냐면 광고비는 어차피 한 장 광고 내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허위매물 올리지 말라요. 이런 이야기에 의뢰받지도 않은 거 500만 원 이하가 대료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는 아닙니다. 이거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디귿 개업공개사 등에게 중개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다고 이게. 그래서 맞고요. 질서교란 행위. 리얼은 가격 등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 광고하거나 사실을 과장되게 하는 표시 광고. 요거는 500만 원 이하가 드립니다. 부당한 표시 광고라고요. 500만 원 이하가 드려. 그 답은 2번입니다. 2번. 이거 외에도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시험에는 나온 적은 없어요.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를 묻는 게. 이거 외에도 거짓 신고 이런 것도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예요. 다운 계약서 적어서 거짓 신고하는 경우도. 답은 2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74번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 업무를 협회에 위탁하는 게 아니라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신고센터 업무의 위탁기관은 신고센터 업무 처리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정하여 국토부 장관 승인받아야 되고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변경 승인 받아야 됩니다. 받지 않아도 된다. X. 3번 신고센터에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신고인 및 피신고인의 인적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전자문서 포함합니다. 답 3번이고요. 4번 신고센터는 매월
말일까지 직전달의 신고사항 접수 처리 및 처리 결과 등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예. 직전달의 신고사항을 매월 10일까지죠. 10일까지. 그 다음에 신고 내용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종결할 수 있습니다. 승인 받지 않고는 사건 처리를 종결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인데요. 계약금 암기 프린트 16번에 맨 밑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트는 16번에 맨 밑에 있죠. 계약금 등에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도 포함되고요. 예치 명의자는 계공은 신체 보전 7명 명의로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예치기관은 금융기관,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신탁업자, 반환보증서 발행기관은 금융기관, 보증보험회사. 이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제도와 관련되는 실비, 보증보험료는 매수인,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강행 규정이 아니고 임의 규정이고요. 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2, 3년에 한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해마다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87페이지 46번입니다. 87페이지 46번. 87페이지 46번.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개업공개사는 매수인이 요구하는 때에는 계약금 등을 금융기관 또는 공제사업자 등에 예치해야 된다. 예치해야 된다가 아니라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래 당사자에게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예치하고 안 하고의 결정은 거래 당사자가 합니다. 예치해야 된다는 무조건 X죠. 권고사항입니다. 권고사항. 개업 공개사가 거래 당사자에게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 이행 기간 동안 거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은행도 예치 명의자가 될 수 있고요. 만약 개업 공개사가 자신의 명의로 예치를 한 경우 자신의 예치금과 계약금 등을 분리해서 관리해야 되겠죠. 네 돈 내 돈 섞어놓고 찾았으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5번 계약금, 중도금 및 또는 잔금 및 계약 관련 서류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회사는 예치 명의자가 될 수 있다. 계공은 신체 보전, 전이 전문 회사잖아요. 맞습니다. 1번이 그래서 틀렸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래 당사자에게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자, 이거는 책에 없는 문제인데요. 틀린 것은 했는데 답 4번입니다. 4번. 결국은 암기해야 됩니다. 예치 명의자 암기해야 되겠죠. 계공은 신체 보전. 계공은 신체 보전. 공제사업을 하는 자의 명의로 협회가 되겠죠. 공제사업을 하는 자.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계공은 신체 보전. 계공. 공이 공제사업을 하는 자잖아요. 그래서 제3자 명의로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법원 명의로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매수인 명의로, 매도인 명의로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X로도 출제됐습니다. 예치 명의자가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기출문제입니다. 30회. 우리 책에는 없는 문제죠. 자, 오늘 했던 내용이 일반 중개계약, 전속 중개계약에서 한 문제는 반드시 나오고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 개업공개사 상호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책에 한 문제는 반드시 나오고요. 의무와 책임이 뭐가 있었습니까? 의무와 책임이 확인 설명 의무, 계약서 작성 의무, 그 다음에 손해배상 책임과 보정 설정. 여기에서는 두 문제 출제됩니다. 두 문제. 그 다음에 금지 행위,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 이런 내용을 했습니다. 오늘 한 내용이 거의 8문제 정도 출제되고요. 지난주 한 내용도 8문제 정도 출제되고요. 다음 주도 8문제, 그 다음 주도 8문제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다다음 주에 하는 게 이제 공인중개사 법령 마지막 부분까지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합니다. 의무와 책임이 시험에 절대적으로 많이 나온다. 자, 다음 주 중개보수 2문제, 협회 1문제, 보칙 1문제, 지도감독이 4문제입니다. 즉 행정처분, 징역벌금 이런 거 1문제, 각각 2문제씩 해서 4문제 나옵니다. 단순히 암기해야 되는 내용이죠. 교육제도가 내년부터는 지금 실무교육이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잖아요. 이게 거의 2배로 늘어날 모양이에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여러분들 시험 보고 나면. 옛날에 상대평가 한다고 했는데 정부 방침이 상대평가를 하지 않고 절대평가를 하는 대신에 교육을 강화하겠다. 전세 사기 이런 것 때문에. 정부의 방침입니다. 또 내년에 교육시간까지 말하면 헷갈리니까 올해 시험은 그냥 지금 암기 프린트 53번대로 하면 됩니다. 또 뭐 장롱면허 가지고 있으면 빨리 안 받고 몇 년 있다가 시험 보고 몇 년 지나면 더 또 받는 걸로, 더 많이 받는 걸로 이렇게 바뀔 수도 있어요. 장롱면허, 운전면허도 10년 전에 땄으면 지금 못하잖아요. 다시 연수해야 되잖아요. pero. 자, 오늘 내드린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속중개계약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1일 모의고사입니다. 전속중개계약에 대해서 옳은 것인데 특정한 계약공개사에게 중개를 일임하는 게 전속중개계약이다. 자,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은 유효기간이 6개월이 아니라 3개월이다. 그 다음에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상을 문서로 통지해야 된다. 맞고요.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 내에 다른 계약공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한 경우에는 위약금을 100% 지급해야 됩니다. 100%. 중개보수 10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불해야 됩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기역, 디귿, 리얼이 옳은 내용이고 리언, 유효기간 3개월입니다. 원칙. 자, 그 다음에 2번 틀린 것은 했는데 3개월 초과해서 휴업하는 경우만 신고하죠. 그 다음에 임신, 출산, 징집, 입영, 치약, 질병으로 인한 요약 등은 6개월 초과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휴업기간 변경신고는 전자문서도 가능합니다. 휴업신고, 폐업신고는 전자문서 안 됩니다. 등록증 원본을 반납하러 가야 됩니다. 폐업신고하면 7일 이내에 간판 철거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지체 없이 간판 철거해야 됩니다. 폐업, 사무소 이전, 등록 취소 3개만 간판 철거하라는 명문 규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휴업이라든지 업무정지는 간판 철거할 필요 없다고. 휴업, 업무정지는 최대 6개월이니까. 자,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된다. 지체 없이가 아니라 즉시라는 표현은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손해배상 책임 옳은 것은 했는데 중개 개시하기 전에 미리 설명한 게 아니라 중개 완성된 때, 계약서 작성하는 때에 설명, 쌍방에게 설명하고 관계증서도 교부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업무 개시 후에 보전 가입하는 게 아니라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에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의 과실과 관계없이 손해배상해야 된다.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됩니다. 개업공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탁금은 5년이 아니라 3년간 회수할 수 없습니다. 5번이 정답이네요.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하여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도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쉬운 문제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너무 어렵고 신선하고 충격적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보던 문제가 중요한 겁니다. 4번입니다. 옳은 것입니다. 중개사무소 1번 면적 제한은 없죠?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직무교육이 아니라 처음에 개업할 사람이 만든 것은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영리법인이 될 수 없습니다. 암기 프린트 3번에 있습니다. 4번이 정답이네요. 사무소 사용권 확보해야 되죠. 사용권을 확보해야 된다.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에 의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2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암기 프린트 3번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문제 최소한 70% 이상, 평균 80% 정도는 기출문제 패턴을 유지한다고요. 갑자기 문제 패턴이 바뀌려면 미리 공고를 한다고 내년부터는 어렵게 낸다, 주관식으로 낸다 이런 말을 해야지, 공고 안 해놓고 갑자기 출제 경향을 바꿀 수는 없다고요. 그래서 거의 80% 정도는 기존 패턴대로 나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인터넷 표시 광고할 때 명시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 답은 2번입니다. 2번. 암기 프린트 25번에 성명, 소연 등 표시 광고하려면 5가지 적어야 됩니다. 성명,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 이때 소재지는 중개대상물 소재지입니까? 중개사무소 소재지입니까? 중개사무소 소재지예요. 중개대상물 소재지는 예를 들면 상가 비어 있으면 그 유리창에 갖다 붙이면 그 붙여놓은 그 장소가 매물 나온 거잖아요. 안 적어도 된다고. 소재지는 중개사무소 소재지입니다. 여기다가 인터넷 표시 광고하려면 5개를 추가해야 된다. 암기 프린트 25번 소면 종가형 5개를 추가해야 된다. 소재지, 중개상물 소재지, 면적, 종류, 가격, 거래 형태,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인터넷 표시 광고하면서 건축물인 경우에는 8가지를 추가로 더 적어야 된다. 총사방, 개개, 입주관, 총청수, 사용승인, 사용검사 받은 날, 방향, 방의 개수, 욕실 개수, 입주 가능일, 주체 대수, 관리비까지 명시해야 된다. 지금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게 광고입니다. 표시 광고. 요즘 거래 완료 이렇게 해가지고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 받은 사람이 많아요. 거래 완료 해가지고 매물 올려놨다가 유튜브 채널이나 유튜브에 올려놔가지고 걸린 사람 많아요. 거래되면 바로 내려야 됩니다. 유튜브 채널이든 밴드든 카카오 스토리든 뭐 SNS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페이스북에 이런 데 올려놔도 다 삭제해야 됩니다. 거래되고 나면. 성명, 소연 등, 소면, 종가형, 총사방, 개개, 입주관 암기해야 되겠습니다. 6번 거래계약서 기재사항,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암기 프린트 9번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모두 다 해당되죠? 기출문제입니다.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전부 다 계약서 필요적 이상 해당된다고요? 5번이 정답입니다. 암기 프린트 9번에 있습니다. 7번입니다. 틀린 것은 1번, 이거는 개정된 내용입니다. 보조원은 개공, 소공을 합한 숫자의 5배수를 초과하여 고용할 수 없다. 그 다음에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7일 이내가 아니라 10일 이내에 고용관계 종료 신고고,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에 해야 되죠?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에. 보조원은 인장 등록은 없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을 직원으로 채용하려면 그 외국인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그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하는 공정서류나 증명서류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5번 고용인, 직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 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봅니다. 사장의 행위로 본다. 8번 인장등록 틀린 것인데 개업공개사는 업무 개시 전에 인장등록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2번 변경등록 7일 이내 변경등록해야 됩니다. 3번입니다. 크기는 7mm 이상 30mm 이내. 개인의 경우. 법인은 크기 제한 없죠? 법인은 법인 인감도장이어야 한다고요. 자, 그래서 법인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 인장으로만 등록해야 된다가 아니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법인의 경우 인장 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합니다. (9번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1번 사무소 명칭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되고요. 2번 5개 광고물 간판은 설치 안 해도 됩니다.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간판을 설치한 때에는 연락처가 전화번호 적어야 되는 게 아니라 성명, 간판 실명제입니다. 전화번호가 아니라 성명을 기재해야 됩니다. 성명, 간판 실명제. 5개 광고물 설치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되는데 다만 설치하는 때에는 성명은 표기해야 된다고. 성명, 연락처가 아니라 성명, 간판 실명제다.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렇게 간판 달고 있으면 간판 철거 명령 내릴 수 있고요. 사무소 폐쇄 명령 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는 표시광고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컨설팅 업자가 중개해가지고 광고 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10번입니다. 틀린 것을 했는데 옛날에는 집행유예기간인데 지금은 집행유예기간 경과 후 2년간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5배수 초과하면 안 되고요. 3번 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고지해야 되고 고지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4번이 틀렸네요. 초과해서 고용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취소하여야 합니다. 5번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의뢰인에게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및 지방세 열람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항을 설명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직접 완납증명서를 떼가지고 오든지 아니면 세입자 될 사람이 뗄 수 있도록 동의를 해주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줘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금요일은 공법 강의입니다. 토요일 날 특강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